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에러 메시지가 매우 친절해요. 요즘 컴파일러들은. 그 파싱 테이블에 그 리듀스 발생하는 리듀스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신텍스 에러에서 바로 정확하게 에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SLL이나 또는 LALR에서는 리듀스가 안 일어나야 될 곳에서 리듀스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에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파싱을 더 진행을 하다가 그 뒤에 가서 에러가 발견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요즘은 이제 CLR로 정교한 그런 파싱 테이블로 컴파일러를 구현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예. 다음은 이제 Shift Reduce Conflict하고 Reduce Reduce Conflict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 컨플릭트가 발생하면 디터미니스트 파생할 수가 없죠. 어떤 스테이트에서 인풋하고 스텝 상태를 봤을 때 쉬프트를 할지 리듀스를 할지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보고 하다가 파생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백트래킹해서 다른 걸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리듀스도 마찬가지. 리듀스 할 수 있는 생성 규칙이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1, 2, 3번이 있다면 일단 1번으로 한번 해서 쭉 하다가 파싱 더 이상 안 되네? 그러면 백트래킹해서 2번 적용해서 또 안 되네? 그럼 3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무조건 디터미니스틱 파서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디터미니스틱 파서로 구현할 거면 이 컨플릭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플릭트를 해결하는 방법은 연산자의 우선순위하고 결합규칙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충돌을 해결해줘요. 즉 파싱 테이블을 만들 때 이 파싱 테이블의 각 셀마다 오퍼레이션이 하나로 결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Shift 또는 Reduce. Reduce인 경우에도 생성규칙 번호가 결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2, 3번 중에서 몇 번으로. 그러면 만들 때 이제 그 컨플릭트가 발생하면 어떤 걸로 결정해 줄 거냐의 문제예요. 어떤 걸로 결정해 주냐면 연산자 우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다면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곱셈 연산을 먼저 하도록 Shift 또는 Reduce를 선택해 주는 거고 똑같이 더하기인데 A 더하기 A 더하기 A 둘 다 더하기인데 왼쪽 덧셈을 먼저 할지 오른쪽 덧셈을 먼저 할지 이런 문제 때문에 Reduce 컴플릭트가 발생한다면 좌결합이라면 좌결합에 맞게끔 선택해주고 우결합 규칙이라면 우결합에 맞게끔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이제 모호한 문법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1, 2, 3, 4, 5 다섯 개의 생성 규칙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파싱 테이블을 만들려면 그러면 추가된 생성 규칙 0번 생성 규칙 S'은 S 닷 여기 이제 SLR로 예를 들었는데요. S 닷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S' 닷 S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게 1번이 여기 있어가지고 자 0번 스테이트 스타트 스테이트 S'은 닷 S로 시작해서 S 생성 규칙이 1번, 2번이 있으니까 1번, 2번 추가해줬고요. 닷 L 생성 규칙이 3번, 4번 있어서 3번, 4번 추가해줬고요. 또 닷 R이 5번 생성 규칙 추가해줬고요. 이게 이제 1번 스테이트가 완성됐네요. 여기에서 마크 심벌이 S인 경우 1번 스테이트로 보내줬고요. L인 경우, R인 경우, L인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마지막하고 R인 경우 하나, 곱하기인 경우 하나, ID인 경우 하나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음 스테이트들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방법을 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C0와 고우트 그래프, 즉 오토마타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만들어진 다음에 first follow를 구하고 first follow를 구하고 이제 reduce 그러니까 파싱 테이블을 만들 때 2번 스테이트에서 지금 컨플릭트가 발생하네요. shift reduce 컨플릭트가 발생하는데 왜 그러니까 2번 스테이트를 보시면 2번 스테이트에서 여기 equal인 경우에 이게 지금 의미를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치환문이에요. left 치환문의 왼쪽을 left L이라고 non terminal을 썼고요. 우측을 R이라고 썼네요. 그래서 L 부분은 identifier 변수 이름이 올 거고요. R 부분은 뭐 L이 올 수도 있고요. 곱하기 R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치환문하고 곱셈 관련된 이런 생성 규칙인데요. 예, A는 B는 C 이렇게 그렇게 왔을 때 이제 치환문의 그 결합 규칙 우선 순위 문제 때문에 shift reduce conflict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 2번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equal이 왔을 때 shift를 해서 6번으로 갈 건지 아니면 R은 L 닷 이 생성 규칙으로 reduce를 할 건지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것의 reduce는 이 follow를 제가 미리 구해놨으면 조금 편했을 텐데 그랬네요. 자, follow R을 구해보면 follow R은 어디서 구하나요? R 세 군데서 구해야 되겠네요. 세 군데서 구해서 합집하게 될 텐데 이 첫 번째 R은 달러일 테고요. 두 번째 R도 follow S니까 달러겠네요. 둘 다 달러만 확보되고요. 이놈으로부터 세 번째 R로부터 follow R은 follow L이죠. follow L이 두 군데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여기서부터 equal이네요. 그래서 결국 이 생성 규칙은 reduce 될 때 equal에 대해서 reduce가 될 수 있어요. 즉 그 2번 스테이트에 대해서 equal에 대해서 shift S6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S6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생성 이것에 follow R이 equal이 있기 때문에 이 생성 규칙의 번호가 5번이죠. reduce 5번 생성 규칙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2번 스테이트에서 S6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R은 LA에서 reduce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은 SLR 문법이 아닌 거죠. LR1 문법이 아닌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네요.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어쨌든 저 경우를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는 B는 C와 같은 C 언어에서 치환문 I는 J는 K는 0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그 치환문에 있을 때 우결합을 할 거냐 좌결합을 할 거냐 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건 결국 이제 덧셈 곱셈에서 결합 규칙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ID지만 그대로 쓴다면 화면을 모두 ID로 했기 때문에 ID는 ID 이런 형태가 왔을 때 이걸 먼저 던지 또는 이놈을 먼저 던지고 이 경우는 이렇게 덧셈 이런 경우에 이걸 먼저 할 건지 이걸 먼저 할 건지 같은 문제죠. 결합 규칙 문제로 인해서 shift reduce conflict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터미니스틱 파싱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강제로 디터미니스틱하게 파싱 테이블을 결정해주는 그런 얘기죠. 자, 마찬가지 덧셈 곱셈 이 경우에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모호한 문법이라고 했었죠. 모호한 문법을 모호하지 않게 변환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줬었죠.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결합 규칙을 반영해서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변환을 해서 파싱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컨플릭트 발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 컨플릭트 발생을 그냥 놔둔 다음에 파싱 탭을 만들 때 그 의미에 맞춰서 shift reduce 또는 reduce를 내가 강제로 해결해 주는 거죠. 의미에 맞춰서. 그래서 결국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기술할 거냐의 문제. 아니면 이렇게 모호한 문법으로 기술하고서 나는 덧셈, 곱셈 컨플릭트 발생할 때 곱셈을 우선순위를 높게 할 거야 라고 의미 규칙을 부여하는 거죠. 또 이제 덧셈, 곱셈과 같이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좌결합으로 할 거야 라고 두 개의 의미 규칙을 추가해주면 컨플릭트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편해요? 1번 모호하지는 않은 문법으로 변하는 방법. 2는 E 플러스 T 또는 T, T는 T 곱하기 F 또는 F, F는 뭐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파싱 테이블 만드는 게 편할까요? 그냥 저렇게 놔두고 최종적으로 파싱 테이블 만들 때 연산자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결정해줘. 결합규칙 반영해서 결정해줘. 이 두 가지 어떤 게 더 편해요? 두 번째가 편하죠. 지금 저 생성규칙 몇 개 안 되는 것도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변환하려면 생성규칙 2는 E 더하기 T 또는 T, T는 T 곱하기 또는 F 이렇게 해놓으면 해석하기도 힘들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심플하게 모호하지만 저기에다가 의미 규칙 두 개만 해주면 훨씬 우리가 알아보기도 쉽고 훨씬 편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모호한 문법을 그냥 이렇게 파싱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SLR로 예를 들었네요. 오토메타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0, 1, 2, 3, 4, 5, 6 7개의 스테이트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나머지는 우리 관심 별로 없으니까 여기 5번, 6번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부분만 해봤네요. 5번 스테이트에서 보시면 여기 플러스에 대해서 S3 요 3번 수치를 갈 수도 있죠. 그래서 S3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 생성규칙 즉 1번 생성규칙에 의해서 follow E에는 플러스가 있거든요. follow E에 대해서 즉 reduce 1 이런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거죠. 또 곱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S4하고 reduce 2가 발생을 할 수 있죠. reduce 아니죠. reduce 1이죠. 여기서는 1번 생성 규칙이니까요. 6번 스테이트도 마찬가지. 6번 스테이트도 덧셈에 대해서 덧셈인 경우에 S3 또는 요 생성 규칙 곱하기 생성 규칙이 2번 생성 규칙이니까 RE 곱하기에 대해서 shift인 경우에 S4 reduce인 경우에 RE 이렇게 네 군데에서 컨플릭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각각의 경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5번 스테이트에서 덧셈에 대해서 만약 이놈을 shift를 선택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것으로 reduce를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지금 5번 스테이트에 왔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온 상태예요. 막 심벌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를 스택으로 넣을 거냐, 스택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리듀스를 할 거냐의 문제. 우리 좌결합 규칙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해줘야 돼요? 좌결합하려면 요놈부터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A 해서 좌결합을 이것부터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요거 부분까지 해줘요.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좌결합 규칙을 적용하려면 이걸 먼저 리듀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리듀스한 다음에 2 더하기 1을 리듀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듀스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스테이트에서 지금 5번 스테이트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곱하기라는 의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곱하기에 대해서 쉬프트를 할 거냐, 더하기에 대해서 리듀스를 할 거냐. 근데 이건 이제 연산제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곱하기를 먼저 할 거잖아요. 곱하기를 먼저 할 거면 요거 리듀스 먼저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다면 그러면 쉬프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스테이트의 2번 곱하기에 대해서는 쉬프트를 선택해줘야지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그러면 6번 스테이트는 어떤 경우인가요? 6번 스테이트는 이런 경우죠. 일단 요 놈을 리듀스 할 건지, 그 다음에 덧셈인 경우. 이 경우에는 요 놈을 먼저 리듀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덧셈에 대해서는 이 곱하기에 대해서 리듀스를 선택해줘야지, 곱셈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곱하기인 거지.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곱하기를 좌결합을 먼저 할 거니까 이것도 리듀스를 선택해야지 좌결합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 규칙을 적용을 해서 그 의미 규칙에 맞게끔 유니크한 액션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모호성을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우리 이제 야크를 다음 주에 글쎄 실습할 시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크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는 방법을 할 텐데요. 야크는 기본적으로 LR 파서예요. LR 파서의 소스를 만들어줘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LL 파싱은 방법론만 설명해줬고 여러분들이 매우 간단한 생성규칙 몇 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파서 만들고 말 거면 그러면 이제 그냥 하드 코딩으로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로 하든 그 이제 look ahead, first follow를 구하기가 쉬우면 그러면 구해서 predictive 파서로 하든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복잡한 컴파일러 만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경우에는 모두 다 LR 파싱을 하는 거고 야크를 이용해서 파서를 소스를 만들 때도 LR 파서로 만들어 주는데 그 LR 파서에서 모호한 문제 해결 방법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호한 문제는 연산자의 우선순위하고 결합 규칙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야크 입력에서 각 연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하고 결합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정해주는 방법이. left, right는 좌결합, 우결합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연산자가 right다, 치환 연산자 이건 우결합이에요. 치환 연산은 우결합이죠. A는 B는 C는 0에서 그 다음에 이게 and, or와 연산자는 좌결합이고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다 좌결합이죠. 다 좌결합. 어떤 연산자들은 좌결합, 우결합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non, 속 원래 결합의 associative 룰이잖아요. 결합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연산자들은 non, 속이라고 해서 나열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는 어디서 지정해 주느냐? 이게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가 연산자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수록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가 제일 높고요. 여기 콤마가 빠졌네. 콤마란다. 따옴표.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덧셈 뺄셈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퀄 비교, 관계연산, 그 다음에 엔도와 그 다음에 치환문이 우선순위 가장 낮네요. 이런 방법이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연산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if문이에요. 여기 if문이 나와 있는데요. if문에 else가 있는 게 높으냐, else 없는 게 높으냐.
우리는 통상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연산자가 있으면 생성규칙이 각각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성규칙은 곱하기가 있고 저 생성규칙은 더하기가 있으면 여기서 더하기 곱하기에 우선순위 결정돼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생성규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else, if문처럼 else라는 터미널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놈은 터미널이 없어요. if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죠. if는 둘 다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연산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상의 연산자를 붙여줘요. 그거 이제 percent precedence에 PREC 해서 내 맘대로 이 이름을 붙여줘요. 이거 X라고 붙여주든 AY라고 붙여주든 ABC라고 붙여주든 여기서는 lower than S라는 터미널 연산자처럼 터미널 아무거나 하나 붙여줬네요. 그래서 여기서 else하고 lower than S라는 이 두 개의 우선순위를 비교를 해서 결국 이 두 개의 생성규칙의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높은지를 계산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else가 lower than else보다 더 else가 우선순위가 높네요. 그럼 else가 붙은 것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그런 얘기죠.